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한마디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향해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처신을 잘못하면 2차 공습도 가능하다. 는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외교 수사도 정치적 엄포도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통제 선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베네수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우리가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베네수엘라의 주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발언입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기반 시설을 먼저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즉, 정권 교체보다 질서 안정과 관리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했고 그 공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발언은 따로 있습니다. 처신을 잘못하면 우리는 2차 공습을 하겠다. 이 말은 가능성의 언급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실행하겠다는 사실상의 경고 통첩입니다. 이미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없이도 공습 제재, 금융 차단, 외교 고립만으로 한 국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협상 테이블 위에 총을 올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내부 권력 구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는 미국의 체포대에 압송된 상태입니다. 국정은 부통령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드리게스의 태도가 불과 하루 만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비공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전달해왔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그 직후 로드리게스는 비상내각회의에서 정반대의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다.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한 셈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로드리게스의 톤은 눈에 띄게 누그러집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성명을 올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해 주길 요청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지칭해 이런 문장도 덧붙입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건 사실상 공개적인 화해 제스처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 해서 대화를 원한다로 노선을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부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군과 일부 핵심 권력층은 여전히 마두로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 승계 행사에서 마두로 체포를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전국 군경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치 지도부는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불안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구상은 명확합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는다. 대신 군사경제 외교 압박을 병행한다.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행동을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다시 말해, 직접 점령이 아니라 관리 통제 전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 유럽, 아시아 전선이 모두 긴장 상태인 상황에서 남미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칼은 들이대되 실제로 휘두르지는 않는 방식, 그러나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한편 현지 수도 카라카스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합니다. 마두로 축출에 반대하는 시위는 열렸지만 군과 경찰의 배치는 평소 주말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상당수 상점과 식당은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가게 앞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폭동도 대규모 충돌도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이미 오랜 경제난과 혼란에 지쳐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는 군과 권력층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면 주권은 약해질 수 있지만 경제 회복의 기회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 2차 공습 추가 제재의 완전 고립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선택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담당하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도 있다. 이것이 2026년 국제 질서의 현실입니다. 이 사태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관리와 통제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취약 국가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누가 다음 대상이 될 것인가? 지금 세계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